최근 디즈니사나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가 노스텔지아 마케팅 위주로 한다는 인터뷰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 나아가기보다는 레거시 캐릭터들, 팬들의 추억을 위주로 작품을 꾸린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말 아주 당당하게 추억팔이 대잔치 컨셉을 잡고 방영한 스타워즈 스켈레톤 크루. 이상하리만치 광고도 적고 사전 정보도 유난히 없었던 이 작품은 과연 재미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연말을 책임질 정도는 될까요? 드라마는 이런 불안과 걱정을 코웃음치며 모두 날려버리는 인트로로 시작합니다. 제국이 몰락하고 신공화국이 집권했으나 외곽은하의 동떨어진 항로를 중심으로 해적들이 창궐했다는 문자와 함께 영화 새로운 희망의 오프닝 장면을 오마주하는 흥미진진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장면 자체는 업그레이드된 탄티비4 기종이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끌어당기는 삭제된 깨어난 포스 오프닝을 재활용한 느낌인데요. 다스베이더가 이끄는 스톰트루퍼들이 레아 공주의 영사선을 기습했던 것처럼 실보 선장이 이끄는 해적들이 끝도 없이 함선으로 들이닥칩니다. 갑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총을 맞고도 돌진하는 해적들은 스톰트루퍼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공포인데요. 아예 우주 슈트를 입고 우주선 외부를 폭탄으로 무력화하기까지 합니다. 함선의 경비가 무력화된 이후에도 새로운 희망 오프닝은 계속해서 오마주됩니다. 다스베이더가 영사선인데 영사는 어디 있냐며 안틸레스 함장의 목을 조른 것처럼 헬멧을 쓴 실보 선장은 신공화국 화물선의 함장으로 보이는 자를 공격하죠. 하지만 정작 해적들이 납포한 이 우주선에는 정말로 귀중한 크레딧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 금고를 털기 위해 동료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에 분노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실보 선장은 선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럴싸하게 등장해서 거하게 허탕을 치는 입만산 실보 선장은 캐리비안 해적 프랜차이즈의 잭 스페로우 선장과 몹시 닮은 모습입니다. 한바탕 액션씬이 펼쳐진 오프닝 장면 이후로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사는 세계 에데틴 행성이 조명됩니다. 예고편에도 등장했듯 윈이 사는 세계는 굉장히 지구스럽습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고 아이들이 장난감 광선검과 제다이 미니 피규어를 갖고 놀고 잔디 깎는 기계에 애완견도 있습니다. 작중 묘사에 의하면 에데틴은 인공하늘에 배리어 장막이 쳐져 있는 숨겨진 행성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주선들이 하나도 떠있지 않고 사회 구조도 괴상하고 사방팔방에 CCTV처럼 생긴 감시 드로이드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에데틴 행성민들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행성의 대업에 기여하여 공화국의 평화와 전력에 이바지하자는 것인데요. 과연 에데틴 행성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불쾌하고 낯선 행성의 진실이 무엇인지 드라마의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실마리가 조금씩 풀립니다. 4명의 주인공들은 아역 배우들이 모두 연기를 아주 잘해서 귀여웠습니다. 너무 순진무구해서 하는 말마다 믿는 닐은 물론이거니와 매일같이 제다이 이야기를 읽으며 정의로운 사람을 꿈꾸는 윈, 범생이 수석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바이크 경주를 즐기는 펀, 그리고 약간 소심해 보이지만 똑똑한 KB까지 연출과 연기 모두가 깔끔해서 캐릭터 성격 묘사들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습니다. 매일같이 공부만 하는 나나를 보내던 윈은 정작 중요한 시험 전날 밤까지 제다이 이야기를 읽다가 지각을 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름길을 타다가 길을 잃어서 시험을 못 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발견한 수상한 해치 하나, 제다이 이야기에 빠져 사는 윈은 이것이 분명히 숨겨진 제다이 사원일 것이라 확신하며 우선 학교로 불려갑니다. 사방에 CCTV 드로이드들이 있는 수상한 에데틴의 학교 교무실 앞에서 윈과 펀이 처음으로 만나는데요. 윈은 어쩌다 잡혀왔냐는 펀에게 숲속에서 제다이 사원을 발견했단 말을 했고 그 말이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교무실에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은 윈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곧장 단짝 친구인 닐의 집에 가서 함께 자신이 발견한 수상한 해치를 발굴해보자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닐의 동생들이 악명 높은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 속 홀로그램 방송을 보는 이스터에그가 있어서 기절한 줄 알았네요. 그렇게 삽과 밧줄로 중무장하고 윈이 발견한 해치 앞에 보인 두 친구들. 하지만 이미 KB와 펀이 선수를 치고 이 수상한 해치를 함께 발굴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해치가 오닉스 신더라는 우주선으로 이어지는 문임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윈은 어떤 제다이 사원은 위험하면 땅속에 파묻힌다는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의 로탈 제다이 사원 레퍼런스를 언급합니다. 외부와 차단된 행성이라는 점도 특이했지만 윈과 닐 같은 아이들이 제다이에 대한 이야기를 신공화국기에도 너무 잘한다는 점도 무언가 수상한데요. 어쩌면 은하공화국기에 클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투명 장막을 친 에데틴 행성이 신공화국기까지 바깥사회 이야기를 전혀 듣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수많은 버튼들이 반짝이는 우주선 조종석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 넷을 데려다 두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래전에 불시착한 우주선이 자기 혼자 가동하고 초공간 도약을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우주에서 평생 지루한 에데틴에서 살던 네 꼬마 아이들은 살아생전 처음으로 우주로 나아가는데요. 하이퍼스페이스는 물론이거니와 별하늘조차 처음 보는 아이들의 리액션이 귀여우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2화는 실사매체에서 본 건 처음인 우주선이 하이퍼스페이스에서 빠져나오는 연출로 시작됩니다. 우주선이 심하게 덜컹거리자 오닉스 신더의 1등 항해사인 SM-33가 재가동되면서 아이들을 밀항자로 착각하는데요. 드로이드 집사와 살며 그들의 약점을 잘 찾는 퍼니, 기지를 이용해서 SM-33에게 자신이 이 우주선의 새로운 선장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은 든든한 드로이드 우군을 갖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먹은 아이들은 SM-33에게 곧장 에데틴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SM-33는 아톨론과 알다니 같은 행성만 알 뿐 에데틴을 처음 들어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라마 안도로 1시즌에 등장한 행성 알다니가 언급되는데 알다니가 유황늪으로 뒤덮였다는 불길한 말을 합니다. 카시안 일행이 알다니 제국기지를 턴 이후에 제국이 보복성으로 행성을 유황바다로 만든 것은 아닌지 등골 서늘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에데틴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자 SM-33는 일단 포트 보르고라 불리는 우주항으로 가서 길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해적항 포트 보르고에는 온갖 우주선들이 즐비한데요. 이곳에서도 아무도 에데틴 행성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실린 종족 여성 한 명은 에데틴은 전설 속에나 나오는 곳이라며 영원한 보물이 숨겨진 전설의 행성이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윈의 아버지가 점심값으로 준 크레딧을 본 식당 주인은 윈이 꺼낸 공화국 크레딧을 보고 깜짝 놀라기까지 하죠. 윈이 꺼낸 공화국 크레딧이 클론 전쟁기에 사용한 길쭉한 크레딧과는 확실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구공화국 크레딧까진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공화국 크레딧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화국 크레딧의 등장으로 항구가 한바탕 난장판이 되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자 SM-33가 절뚝거리며 나타나더니 지금껏 본 드로이드 중 최고의 액션씬을 선보이며 아이들을 구조합니다. 하지만 우주선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이온탄을 맞으면서 우리의 스켈레톤 크루의 탈출 소동은 일단락되어 버리죠. 항구에서 난동을 피운 대가로 감옥에 갇힌 아이들. 그런데 감옥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해적들의 반란에 얻어터진 주드로의 실보 선장이 자신이 제다이라고 말하면서 포스처럼 보이는 힘으로 열쇠를 가져오는 장면으로 이번 화가 끝나는데요. 주드로의 캐릭터가 제다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지만 그가 포스 감흥자인지 아니면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에서처럼 자석으로 포스를 흉내내는 사람은 아닌지 아리송합니다. 처음에는 80년대 미국 문화를 겪은 사람들만의 추억이기에 이번 작품이 팔고자 하는 추억에 100% 공감하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이야기만 두고 보면 왕도적이지만 굉장히 즐길만한 수준입니다. 아역 배우들의 빼어난 연기 실력도 한몫한 것 같고요. 반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고향인 에데틴이 이 정도로 전설 속의 행성으로 묘사될 줄은 몰랐다는 점도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 교회 행성인 에데틴은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지, 아이들은 단서가 하나도 없는 에데틴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에데틴 관계자들은 과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행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지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간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스타워즈 작품이 나와서 참 재밌습니다. 스타워즈 은하계에서 미아가 된 아이들의 우주여행기를 100% 즐길 수 있는 분위기도 기분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디즈니 플러스 신작 스타워즈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는 이 지치는 일상에 작게나마 소소한 웃음을 짓게 해주는 소중한 드라마입니다. 3화인 수수께끼의 행성 에피소드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모여있는 에데틴 행성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되뇌이던 파라 차관의 말과는 다르게 행성의 감독관이 파견한 감시 드로이드는 아이들이 불법으로 행성을 떴으며 이 이상은 행성의 안전을 위해서 손을 쓸 도리가 없다는 처참한 답변만 돌려줍니다. 에데틴으로 돌아오려는 아이들의 고생과 별개로 에데틴 내부에서도 소중한 가족을 되찾기 위해 부모들이 힘을 쓴다는 플롯의 시작점이 될 것 같네요. 한숨 쉬며 답답해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처럼 포트보르고의 감옥에서 수상한 조드 아저씨와 만난 아이들은 그의 도움으로 탈옥을 결행합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조드가 제다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포스 비슷한 능력으로 탈옥을 도와주곤 있으니 제다이 덕후인 닐과 윈은 그렇다 쳐도 의심 많은 KB와 펀도 내키진 않지만 조드를 뒤따릅니다. 하물며 조드는 탈옥에 성공하고도 SM-33를 구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요구에 응하며 다시 포트보르고로 들어가 SM-33를 구해오기까지 하죠. 드로이드를 구하러 들어간 조드는 역시나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해적에게 실보 선장이라 불립니다. 반란으로 감옥에 투옥된 조드는 자기 소유의 우주선이 생길 때까지 기회를 엿보던 차에 우주선을 타고 자신들이
인물이 전설 속의 행성 에데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탈옥을 결심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대소동을 일으키고 포트보르고에서 탈출하는 데에 성공한 조드와 스켈레톤 크루. 우주선이 광속으로 달아나면서 그 반동으로 케이블이 항구를 강타하며 한바탕 난리가 나는 바람에 실보의 뒤를 이어 해적선장이 된 브루투스는 조드와 아이들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으라며 분노합니다. 그렇게 조드가 향한 지인에 거쳐 가스거성 주변을 도는 위성인데 평상시에 스타워즈가 담아내는 어두침침한 우주와 다르게 스켈레톤 크루가 그려내는 우주는 정말이지 아름답고 몽환적이라 작품 분위기에도 어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조드는 자신을 크림슨 잭이라 부르는 부엉이처럼 생긴 천문학자 킴과 만납니다. 생긴 것 때문에 그런지 킴은 아바타에 나오는 사서올뱀이나 영화 가디언의 전설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킴은 조드가 위성에 나타나자마자 그가 아이들을 납치했을 것이라 여기고 곧장 신공화국 순찰대에 연락을 합니다. 대체 뭘 하고 다녔는지 조드의 병파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킴의 거초와 캐릭터 디자인은 이번 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온갖 소장품이 발에 채 있는 연구실에서 산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스타워즈 세계관에 살았더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공감 가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킴은 신공화국 순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 겸 아이들의 고향을 찾아주려 했다가 그 고향이 에데틴이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킴의 설명은 드라마를 보는 저희도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킴의 설명에 의하면 에데틴은 근대 은하공화국 이전 그야말로 수천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구공화국기에 공화국이 갖고 있었던 9개의 보석 행성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8개 행성은 파괴되고 말았고 마지막 행성인 에데틴은 고의적으로 은하계에서 숨겨졌다며 말이죠. 구공화국기는 레전드 세계관에선 아주 깊게 다뤄진 시기이지만 현행 캐넌에서는 토막난 전설처럼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전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설정집을 통해서 고대 시스 군주들 이름이 캐논화되고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아트북 등지에서 엑사르쿤 이야기가 풀리는 등 아주 일부분만 캐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기에 이번 스켈레톤 크루에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구공화국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킴의 두루마리는 어우레베시로 되어 있어 해석이 가능한데 현대 어우레베시와는 다른 지점들이 조금 있어서 개인적으로 번역이 완료되면 다른 영상에서 에데틴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킴이 에데틴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조드는 곧바로 킴이 신공화국 전투기를 불렀다는 걸 알아차렸고 아이들과 함께 킴이 분석한 항법 정보만 빼앗은 채 우주선으로 달아납니다. 오직 KB만 뒤에 남아서 킴을 도와주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프리미어 에피소드에서 혼자만 붕 떴던 KB가 제법 조명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총명하고 머리가 비상하지만 대부분 펀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겁이 많은 KB가 킴의 조언을 토대로 앞으로의 여정에서 얼마나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도 응원하게 됩니다. 그 첫 단추로 KB는 신공화국 엑스윙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진짜 정체를 밝히라며 조드를 몰아세웁니다. 그 끈질긴 질문에 조드는 마지못해 자신은 길 잃은 외톨이이며 자기가 제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하죠. 개인적으로 조드가 제다이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의문을 갖게 됩니다. 확실히 무언가 포스를 쓰긴 쓰는데 사고방식은 도저히 제다이가 아닌 캐릭터라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반란군 시리즈의 제다이 생존자 케일럽 듀미 케이넌 제러스가 된 것처럼 오래전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제다이 생존자이거나 아니면 포스 감흥자들의 도박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인 중에서도 포스 감흥도가 높은 부류에 속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온탄을 발사하는 신공화국 엑스윙들을 따돌린 스켈레톤 크루. 이번 에피소드는 킴이 신공화국 순찰대원들에게 아이들과 에데틴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은 것 같은 에피소드이지만 작게 보면 에데틴과 구공화국의 9개 보물행성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가 등장한 재미난 에피소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에데틴의 대략적인 좌표도 알았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어떤 난관들이 아이들을 가로막을지, 조드는 어떤 인물일지, 에데틴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산더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의 제4화는 큰 플롯상으로는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지만 30분 남짓한 시간에 여러 캐릭터의 감정선과 구공화국기의 미스터리를 모두 흥미롭게 풀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재미있는 연말 드라마라는 컨셉을 여실히 잘 수행했습니다. 지난 3화가 KB를 조명하는 에피소드였다면 이번 4화 에데틴은 처음 들어보는 곳이군요 에피소드는 닐을 중심으로 조드와 SM33의 이야기까지 풀어낸 에피소드였습니다. 지난 3화 이스터에그
배그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예상대로 에데틴의 앞머리인 앳은 9공화국기 9개 보석 행성들에 붙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닉스 신더호는 키미준 좌표를 따라 앳 시리즈의 새로운 행성인 앳 에크란에 도착하는데요.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앳 시리즈 행성들이 공화국 크레딧을 제작하는 조폐 행성 시리즈일 것 같단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가설이 굉장히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모든 크레딧이 새 것처럼 삐까번쩍하고 학교 수업 역시 수학 이외의 과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화국의 대업을 위해서 구공화국 정부가 설립한 9개의 조폐 행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시리즈는 문자 그대로 크레딧을 조명하면서 시작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은하계에서 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의 모험이라는 소재로 생각보다 깊은 얘기를 풀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날것의 추측이지만 ATM처럼 앳 시리즈 행성의 AT가 오토메이티드 텔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밌겠습니다. 아무튼 이 새로운 앳 에크런 행성은 에데틴에 있었던 장벽이 해제되어 있어 제한적이지만 외부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끝없는 전쟁으로 황폐화가 되어버려 마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업사이드 다운 차원처럼 생긴 건 에데틴과 똑같지만 모든 구석이 살풍경합니다. 앳 에크란은 트로이크와 하탄이라는 조직으로 양분되어 끝없는 내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성 타투인에서만 보았던 가축, 에오피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얼마 없는 자원을 두고 계속해서 아이들까지 동원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여담이지만 타투인에 사는 에오피와는 다르게 앳 에크란의 에오피는 뿔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행성이 봉쇄되어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앳 에크란의 거주민들은 어딘가 프랑스 혁명물을 보는 듯한 비주얼의 옷을 걸치고 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듯 이곳은 장벽이 해제되어 바깥 세상과 제한적이나마 교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은하제국기의 제국 육군이 사용한 물자들도 보이고 전차들도 보입니다. 중간에 짧게 지나간 전차는 개인적으로 레전드 세계관의 아라키드제 XR 시리즈 전차 드로이드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작중 모습과 레전드 세계관 속 모습은 크기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보바펫 드라마에서 스콜피넥 드로이드가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뭔가 이번에도 XR 시리즈 전차 드로이드를 이스터에그로 넣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AT-AT 워커보다 거대하고 궤도로 움직이는 XR-85 기종으로 유명한 XR 시리즈 전차 드로이드는 은하제국이 사용한 드로이드 전차로 초기 모델은 센티넬급 수송선에 실릴 정도로 크기가 작은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대량 생산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빈 전투 이후 즈음에서야 대거 생산이 되었죠. 드라마에 등장한 기체는 XR-85까진 아니고 은하제국이 초기에 사용했던 소형 버전의 드로이드 전차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국 육군의 장비들을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작은 XR 시리즈 드로이드 전차도 같이 들여온 것 같습니다. 앳 에크란의 처참한 모습에 경악한 아이들이지만 이내 트로이크의 리더가 블라스터를 쏠 수 있게 해준다니 금방 신나서 뛰어다닙니다. 오직 닐만 싸우는 게 옳지 않으며 차라리 진심 어린 사과로 이 분쟁을 끝내는 게 어떠냐고 리더의 딸인 헤이나에게 조언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헤이나의 입을 통해 닐의 순수함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며 그걸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닐의 이 순수한 조언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켈레톤 크루가 최전방에 서서 적대 부족과 교전이 벌어지기 직전 착륙지에서 기다리다가 적대 부족에게 붙잡힌 줄 알았던 조드가 그들과 협상을 해서 당장의 교전을 해소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화에서 KB가 킴에게 들은 조언을 토대로 곧바로 성장한 것과 비교했을 때 닐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닐의 서사에 난입한 조드는 조드 나름대로 그 잔머리가 빛났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머쓱하긴 해도 아직 어린아이들을 사지에서 구해낸 조드는 와락 안겨드는 아이들을 토닥여주죠. 이번화 후반부에 스켈레톤 크루 중에서 가장 어른스럽다 느껴진 펑까지도 힘들어서 눈물을 보이는 걸 보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을 아이의 탈을 쓴 어른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로 묘사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부모를 꿀꺽하려는 의도는 불순했지만 그런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조드도 점점 호감이 생기고요. 맥 빠지긴 했어도 당장의 전쟁은 끝이 났고 트로이켄 부족은 그 감사의 선물로 앳 에크란의 무너진 성소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무너진 성소는 다름 아닌 에데틴에도 있는 감독관의 탑, 그 꼭대기층에는 에데틴과 앳 에크런은 물론 앳 A2, 앳 에리시아, 앳 에라빈, 앳 에코다까지 9개의 보물 행성들의 이름과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에데틴, 그런데 에데틴의 좌표가 있어야 할 곳이 무언가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 너머에서 나지막하게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누군가, 바로 SM33였습니다. 에데틴만 물어보면 치매에 걸린 드로이드처럼 에데틴은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하던 33는 사실 앳 시리즈 행성들을 모두 돌아본 오닉스 신더호의 전임 선장의 지시로 에데틴에 대한 기억을 모두 봉인당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제했더니 전임 선장이 내렸던 또 다른 지시, 에데틴
에데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리하라는 명령 때문에 스켈레톤 크루는 33를 켜야 에데틴에 대해 아는데, 그러자니 자신들을 계속 죽이려 하는 33를 회유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레돈수의 감독들이 이번 에피소드를 감독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했던 화였습니다. 생각보다 슴슴하긴 했지만 에데틴의 비밀과 캐릭터 서사를 이용한 드라마 사이에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는 시리즈인 것 같아서 하나가 지루해질 때쯤 되면 다른 하나를 이용하니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유일한 보석 행성인 에데틴으로 돌아가면 감독관의 탑으로 가 모든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요즘 흥행 중인 위키드와 오즈의 마법사처럼 베일에 덮여있던 사회의 진실과 마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신작 스타워즈 드라마 스타워즈 스켈레톤 크루가 훌륭한 이야기와 뛰어난 복선 회수로 매주 연이어 스타워즈 팬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5화와 6화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켈레톤 크루 5화 해적이란 무엇인가 에피소드와 6화 다시 외톨이로 에피소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화입니다. 에데틴의 감독관이 아이들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자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닐의 어머니와 윈의 아버지가 몰래 외부와의 통신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간에 그만 감시 드로이드에게 걸리고 맙니다. 다행히 파라 차관이 중간에 드로이드를 무력화하면서 이번 일은 감독관의 귀에 들어가지 않지만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완벽한 통제 사회인 에데틴에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켈레톤 크루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에데크런 행성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조드와 아이들은 SM-33를 묶어놓고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아이들이 믿고 있었던 SM-33의 배반은 스토리에 큰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놀랐는데요. 33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선장 타크 레노드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조드는 레노드라는 이름에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 타크 레노드는 전설적인 해적왕으로 해적선 오닉스 신더호를 타고 에데틴 행성을 찾아 떠났다가 실종된 인물이었습니다. SM-33는 그런 레노드 선장의 부관이었죠. 아이들은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레노드 선장 이야기는 5화와 6화 내내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건 없건 스켈레톤 크루 또한 레노드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에데틴의 좌표를 숨겨둔 장소 스컬리지 산으로 향하게 되죠. 모두가 스컬리지 산으로 향하는 여정에 들떠있는 동안 오직 한 사람 윈만이 우울한 표정입니다. 무서운 여정에 겁에 질린 윈은 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윈을 본 조드는 의외로 격려의 말을 해주는데 이 말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조드는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윈에게 집착이라는 건 버리는 게 낫다며 너의 집중력이 너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중력이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콰이곤 진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에게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로써 조드는 아마 제다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살고 싶은 삶을 살으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조드는 한때 제다이의 길을 걸었거나 제다이 훈련을 받다가 실패하고 해적으로 전락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레전드 세계관의 현상금 사냥꾼 오라싱처럼 말이죠. 그렇게 의미심장한 장면이 지나가고 오닉스 신더는 스컬리지 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흐른지라 SM-33가 말한 산봉우리에는 해적 소굴 대신 온천 스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 또한 중립행성 라누파로 바뀌어 있었죠. 기가 차서 어이없어하는 SM-33는 일단 제쳐두고 공짜 스파를 즐기게 생긴 조드는 활짝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변장을 하고 스파 어딘가에 있을 레노드 선장의 보물창고를 수색하기로 합니다. 물론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카운터에 9공화국 크레딧을 꽤 두둑하게 챙겨준 덕분에 조드는 마음껏 스파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융조합 멤버들이 스파를 즐기고 있어서 경비가 평소보다 삼엄했다는 점, 둘째로는 우연히 스파에 와있던 현상금 사냥꾼 포키트가 조드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키트는 조드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브루투스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까지 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조드는 아이들에게 서두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쫓기는 와중에 지하에서 홀로 스파를 즐기고 있었던 크탈롭스란 손님의 도움으로 레노드 선장의 아지트 입구를 발견해내죠. 스파를 찾은 손님들이 전부 각양각색이라서 지브리 스튜디오에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온갖 탐정과 부비트랩이 설치된 레노드 선장의 아지트, 강한 산성 용액으로 가득 찬 그 입구를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습니다. 반짝이지
않는 물건이 없고 귀중하지 않은 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광선검도 하나 있었죠. 그렇게 온갖 보물들로 가득 찬 아지트를 뒤지는 가운데 눈에 들어온 것은 수상한 고깃 덩어리 하나. 그 고기를 건드리니 레노드 선장이 숨겨뒀던 데이터 포드가 나타나고 스켈레톤 크루는 데이터 포드에 접속해 에데틴의 정확한 좌표를 드디어 알아냅니다. 이 에데틴의 좌표가 선명하게 공개된 덕분에 에데틴 행성이 실제 스타워즈 은하계 어디에 위치하는지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에데틴 행성의 위치와 그와 관련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에데틴 행성은 구공화국 정부의 조폐국 행성이었는데요. 우주선에 철갑을 두르고 에데틴을 향해 떠났지만 정작 에데틴에 닿기 전에 첩에게 배신당해 칼에 찔려 죽은 레노드 선장의 이야기를 들은 조드의 눈빛이 바뀌고 보물행성 이야기에 눈이 돌아간 조드는 오닉스 신더의 선장인 펀에게 결투 신청을 겁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도 최선을 다하는 조드의 모습이 정말 눈물나게 명예로운 가운데 윈이 아까 찾은 광선검을 켜서 조드와 대적하려 했지만 그만 위아래를 착각해서 광선검을 거꾸로 켜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새로운 희망에서 광선검 에미터에 얼굴을 들이댄 루크 스카이워커 생각이 나서 정말로 아찔했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선장직을 포기한 펀. 이번 에피소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아이들이 조드를 피해서 비밀 통로로 달아나고 땅에 떨어진 광선검을 의미심장하게 포스로 집어들고는 전원을 켜보는 조드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은 6화입니다. 비밀 통로로 떨어진 아이들을 뒤로 한 채 한박 웃음을 지으며 탈출한 조드는 금세 그 웃음기가 싹 빠지게 됩니다. 그들을 뒤쫓던 브루투스의 해적들과 현상금 사냥꾼 포키트가 조드를 포위한 것이었죠. SM-33도 이온탄으로 무력화되자 조드는 하는 수 없이 해적들에게 끌려가는데요. 그때 해적 신고를 받고 투입된 신공화국 엑스윙 전투기들이 나타나 조드를 납치한 해적들은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은 멀리서도 알아보게 생긴 엑스윙 전투기가 시야에서 벗어나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든 우주선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짜기로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크루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대장 역할을 맡았던 펀은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 우주선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KB가 펀의 의견에 반대하고 윈은 말을 할 줄 아는 사이보그 꽃게들을 따라가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며 마찬가지로 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결국 KB와 윈은 꽃게들을 쫓아가기로 하고 펀과 닐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오닉스 신더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한편 초등학생들을 이기고 좋아했던 조드 아저씨는 업보에 제대로 당하고 브루투스 선장 앞에 끌려옵니다. 하지만 잭 스페로우 뺨치는 명연설 덕분에 되려 에데틴을 찾고자 하는 해적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죠. 조드가 오랜 해적 노래로 에데틴의 전설을 푸는 장면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좋았습니다. 노래만큼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를 푸는 데에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타워즈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방법이라 늘 아쉬웠거든요. 마치 만달로어인들의 군가처럼 스타워즈에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말고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으로 가사가 있는 노래들을 더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조드가 해적들을 설득하는 동안 두 팀으로 갈라진 아이들은 각각 위기에 봉착합니다. 온천 스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성에 계속해서 노출된 KB는 증강장치가 부식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오닉스 신더호는 절벽을 오르는 닐과 펀의 눈앞에서 견인되면서 우주선으로 가기도 어려워졌죠. 이 장면은 특히 KB를 연기한 한국계 미국 배우 크리아나 크레이터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던 장면이었습니다. 사고를 겪고 사이보그가 된 KB를 통해 장애에 관한 이야기도 제법 진중하게 해준 점도 좋았습니다. 스타워즈는 전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의수나 사이보그를 자주 소재로 써왔는데요. 사고로 사이보그가 된 아이라도 의존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점이 참 좋았습니다. 장애로 가지게 된 한계 또한 친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해주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씨도 좋았고요. 견인되는 우주선을 간신히 탈환한 스켈레톤 크루. 되찾은 것까진 좋은데 하필이면 우주선이 쓰레기 처리기계 앞에 떨어져서 아이들은 재빨리 우주선을 이륙시키려고 노력합니다. KB는 엔진, 닐은 추진기, 윈은 대포, 그리고 펀이 조종관을 맡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단한 쓰레기 처리기를 파괴할 수 없자 아이들은 하는 수 없이 SM-33가 절대로 누르지 말라고 한 자폭 버튼을 누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오닉스 신더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폭 버튼은 우주선을 터트리는 버튼이 아니라 레노드 선장이 둘렀던 우주선의 외부 철갑을 떼어내는 버튼이었던 것이었죠. 이 환상적인 탈피 장면 끝에 오닉스 신더는 어두침침한 갑옷을 버리고 아주 세련되고 예쁜 동체를 드러내는데요. 스켈레톤 크루가 어른의 도움 없이 진정한 크루가 되는 순간 희망을 상징하는 엑스윙 전투기를 닮은 새로운 오닉스 신더가 발진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은 옹졸한 조드 아저씨보다 에데틴으로 집으로 더 빨리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5화에서
6화에서도 꽤 큰 감동을 받았는데 6화의 우주선 탈피 장면으로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 스켈레톤 크루였습니다. 이제 7화를 비롯해서 단 2개의 에피소드만 남았는데 향후 다른 작품들에서도 스켈레톤 크루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보고 싶어집니다. 스타워즈 스켈레톤 크루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행복을 가져다준 시리즈가 끝이 나서 참 아쉬운데요. 그에 걸맞게 딱 알맞은 엔딩으로 마무리가 난 이번 드라마. 오늘의 리뷰 영상에서는 스타워즈 스켈레톤 크루의 제7화 엄청 혼날 거야와 제8화 진짜 착한 편 에피소드를 리뷰해봅니다. 우선 7화입니다. 아이들에게 걱정 말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은 부모들은 감시 드로이드들에게 쫓기며 장막 밖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송신기를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장막 너머로 그 어떠한 메시지도 보내는 걸 허락하지 않는 감독관과 그 드로이드들은 부모들을 하나하나 기절광선으로 쓰러뜨리고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장치는 끝내 파라 차관의 손에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장벽 너머로 쏘아 올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고군분투를 모르는 스켈레톤 크루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한 오닉스 신더를 타고 에데틴으로 복귀합니다. 한바탕 요란한 모험을 마친 윈은 따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마냥 내키지만은 않는 내색인데요. 윈의 그 고민을 은하계가 들어줬는지 때마침 조드가 탄 거대한 해적선이 에데틴에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에데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건 거대한 우주 소용돌이뿐 가까이만 가도 뼈도 못 추릴 만한 큰 크기입니다. 그런 비주얼에 브루투스를 비롯한 해적들은 이곳이 에데틴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지만 조드는 에데틴이 폭풍 너머에 있을 것이라 장담했고 그의 주장을 SM-33가 뒷받침해주면서 결국 해적들은 정찰기 하나를 폭풍 속으로 들여보내기로 합니다. 잘 가는가 싶던 해적 전투기. 하지만 얼마 못 가 해적 전투기는 소용돌이의 폭풍에 파괴되어 버리고 소중한 부하의 목숨을 날렸다고 생각한 브루투스는 조드를 곧바로 에어록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조드가 우주복 없이 한적한 우주 유영을 하기 직전 아이들이 탄 오닉스 신더가 에데틴에 뒤늦게 도착하고 해적들은 견인광선으로 오닉스 신더를 붙잡습니다. 꼼짝없이 견인광선에 붙잡혀 해적선으로 빨려 들어간 오닉스 신더. 아이들은 기지를 발휘해서 해적들의 선장인 브루투스를 화물 크레인으로 붙잡았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긴 조드는 브루투스를 쏴 죽이고 다시 해적들의 지휘권을 휘어잡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조드 때문에 금세 붙잡힌 스켈레톤 크루. 가장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전송한 메시지가 들려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그 메시지 덕분에 스켈레톤 크루는 SM-33의 도움으로 해적들의 주의를 끌고 우주선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우주선 소유권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조드와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을 보는 듯해서 정말 웃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방식대로 벌어지는 싸움에서는 그 어떤 어른도 아이들을 이길 수 없죠. 이 장면에서 조드가 헬멧을 벗어던지는 건 타이밍이 조금 일러서 아쉬웠습니다만 덕분에 피날레 에피소드 내내 쇼의 안타고니스트를 담당하는 조드의 맨얼굴 그리고 조드를 연기하는 배우 주드로의 명연기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 가면은 표정을 숨기기 위해 쓰는 만큼 감정을 숨기려는 악역 캐릭터가 선보이는 날것의 표정을 보는 건 재미있는 경험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폭풍 속으로 들어간 오닉스 신더. 알고 보니 타크 레노드 선장의 우주선인 오닉스 신더호는 조폐국 소속 우주선으로 그에 따라 에데틴의 방어 위성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에데틴. 심연 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게임 제다이 서바이버 속 타날로르 행성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한 감탄이 끝나기도 전 우주선에 몰래 탄 조드가 광선검을 들고 나타나 검으로 SM-33의 목을 베어버리면서 아이들은 가장 든든한 우군을 잃습니다. 무력으로 우주선을 되찾은 조드. 하지만 뜻대로 되는 건 없고 애들이 계속 신경을 긁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데요. 앞선 여정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조드와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이 어른과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아이들 간의 싸움 같아서 진지한 장면인데도 보는 내내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은 조드는 끝내 자신이 염원하던 에데틴의 땅을 밟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특사 신분으로 나부 행성을 방문한 제다이 콰이곤 진과 오비안 케노비처럼 광선검을 들고 자신이 제다이 특사인 척 에데틴의 금고를 방문하게 되죠. 에데틴의 지하에 있는 조폐시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크레딧들을 보관하는 금고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스타워즈 은하계에는 크레딧 칩이라는 신용카드 비슷한 물건이 있긴 하지만 거듭되는 대전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은하계 시민들이 실물 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레딧이 갖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다만 어째서 공화국 화폐의 가치가
가치가 신공화국기에도 높은 것인지, 공화국 화폐가 희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어째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이전 정부의 화폐를 노리는 것인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에서 제국 붕괴 이후 제국 화폐는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언급이 되었고, 신공화국의 통화는 따로 존재하는데 말이죠. 어쩌면 골동품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교환이 되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의 구공화국 크레딧이 금고 밖으로 나가면 가치를 상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실화와 8화를 통해서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언급된 구공화국이란 말이 정말로 구공화국 시대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루산개혁 이후 은하공화국기를 뜻하는 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라마에서 계속 언급되는 대업이 은하공화국 시대 중에서도 고공화국 시대에 시작된 리나소 최고 수상의 대업과 같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는데요. 리나소 수상의 대업이 공화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작업이었던 만큼 앳 시리즈 조폐국 행성의 탄생 또한 어쩌면 고공화국기의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8화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3명의 아이들을 모두 자택 구금시킨 조드는 8화 차관과 펀을 대동한 채로 에데틴의 감시관을 찾아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에데틴의 감시관은 마치 오즈의 마법사 속 오즈의 분위기를 풍기는 초대형 드로이드였는데요. 스타워즈의 초대형 드로이드가 한둘 있는 건 아니지만 건물 크기의 드로이드 머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실사로 보니 위압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감독관은 크기만 큰 드로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공화국의 제다이 특사를 자처하는 조드에게 감독관 드로이드는 딱 하나만 질문할 테니 대답해달라고 하는데요. 바로 공화국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모든 제다이는 반역자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대체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더 66 소재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건 또 처음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감독관이 눈치를 챈 낌새를 보이자 조드는 곧장 광선검으로 감독관 드로이드를 찔러 죽이고, 감독관 드로이드가 죽자 에데틴 전역의 전력 공급이 멈춰 행성 전역이 정전됩니다. 결국 끝까지 갈 심산인 조드는 8화를 협박해 해적선이 에데틴에 들어오게 만들죠. 마치 군화처럼 생긴 해적선이 에데틴의 그 흉측한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은 영화 미지와의 조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없는 에데틴의 밤하늘 위로 우주선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장면은 정말로 아름다울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었는데요. 에데틴의 봉쇄를 뚫고 행성에 도착한 그들은 아이들의 걱정대로 전투용 스피더와 전투기, 대포로 평화로웠던 에데틴을 불바다로 만들고 시민들을 납치해 인질로 잡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끊기며 감시 드로이드들도 가동이 중지된 덕에 조드의 감시망 때문에 조드의 정체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이들은 각자 부모에게 사실을 말하고 조드와 미치광이 해적들을 막기 위한 최후의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 장면에서 부모님들의 서사가 아이들의 서사와 한데 엮여서 참 좋았는데요. 모험의 재미를 잊고 직장의 일에 채여 살던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고 환호하는 광경이 참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해적들의 블라스터 포화를 피하며 오닉스 신더로 향해 힘을 통해 신공화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아이들. 해적들의 맹렬한 추격 속에 하나둘 흩어지지만 아이들은 짧지만 강렬했던 은하계 여행 도중에 깨달은 교훈들을 토대로 각자 해적들을 상대할 방법을 알아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앳 에크런에서 친구를 사귄 닐은 헤이나가 알려준 터보레이저 사용법을 토대로 해적선에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KB는 킴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따라 홀로 판단을 내렸으며, 펀은 항상 강경하기만 했던 태도를 잠시 접어두고 겁에 질린 어머니를 다정하게 설득하죠. 특히 펀의 대사는 이번 시리즈가 스타워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구나 싶었던 대사였습니다. 은하계는 무섭고 위험한 곳이지만 어디에 가도 아무리 끔찍한 곳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말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어머니에게 왜 사람들은 서로를 돕지 않느냐고 물은 어린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질문에서 시작해 엑세골 행성으로 황제를 처단하기 위해 나타난 은하계 시민함대의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스타워즈라는 프랜차이즈를 정의하는 대사였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관통하는 대사 이후 감독관의 탑에서 흘러가는 스토리는 영화 제다이의 귀환과 똑 닮은 꼴이라 정말 재밌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펑과 파라를 구하기 위해 윈과 윈의 아버지가 탑에 나타나는데요. 어줍잖은 윈의 말장난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아이들을 상대하려던 조드의 계획은 그 사이에 전력을 복구한 윈의 아버지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전력이 회복된 덕분에 우주선을 몰 수 있게 된 KB는 임시방편으로 수리한 SM-33의 도움으로 간신히 장벽을 뚫고 날아올라 킴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데 성공하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닉스 신더가 해적 전투기들에게 격추되면서 KB는 에데틴의 지표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장면에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KB의 친구인 펀과 스켈레톤 크루들이지만 조드 또한 아이들 못지않게 씁쓸한 반응을 보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엔도의 상공에서 파괴되는 반란군 함대를 보며 마냥 웃기만 했던 펠퍼틴 황제와
시리즈와 다르게 조드는 아이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사람들이 다칠 때마다 진심으로 이럴 필요는 없다며 기겁을 합니다. 신공화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벽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윈 앞에 조드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사를 밝힙니다. 비루하고 힘겨운 어린 시절을 살던 조드는 오더 66에서 살아남은 제다이에게 구원을 받는가 했지만 이내 스승을 추격자들에게 잃고 해적 생활을 전전했다는 것이죠. 조드의 이야기는 본래 플래시백 장면으로 드라마에 등장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배우인 야스민 알 마스리가 니나 나우드라는 이름의 오더 66 생존자 파다완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조드와 아이들의 거리감이 플래시백 장면 없이도 충분히 전해진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은하계 사회에 희망을 잃었던 조드가 결국 자신의 제다이 스승인 니나 나우드의 이름을 따서 활동하고 있던 해적이었다는 점에서 참 씁쓸하고 애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서사가 너무 닮아서 아사즈 벤트리스 생각도 났던 것 같네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조드를 굉장히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캐릭터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드 역시 한때 윈처럼 더 큰 은하계, 정의로운 은하계에 대한 선망과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꿈을 눈앞에서 배신당한 이후로 그에게 은하계에서 의미 있던 것은 그의 말 맞다나 차갑고 단단한 크레딧뿐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윈은 결국 장벽을 내리길 포기하지만 윈의 아버지가 날린 강펀치 한 방으로 조드가 나가 떨어지면서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백 년을 버틴 에데틴의 장벽은 모두의 노력 끝에 해제되어 버리죠. 위험천만한 은하계에서 자신들을 지켜준 유일한 장벽을 포기하고 은하계 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한 에데틴 사람들의 서사상으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성장은 없겠지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에데틴은 현재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스론 대제독이 있는 다소미르 행성의 이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걱정이고 밤하늘을 가로막던 장벽이 해제되자 그제서야 에데틴 사람들은 진짜 별하늘과 마주합니다. 수만 개 별들이 에데틴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막이 거치고 킴의 장담처럼 신공화국의 전투기 비행대가 나타나 해적선을 강타합니다. 엑스윙 편대 말고도 비윙 2대가 추가로 나타나 제다이에 귀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실사 작품에서 액션 시퀀스를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에서 반란군 시리즈에 등장한 비윙 C제기에 집중광선 빔이 선보여져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격의 중소형 전함도 파괴하는 그 빔 덕분에 신공화국은 순식간에 해적선을 침몰시키죠. 다만 신공화국이 에데틴 행성에게만 이렇게 선뜻 재빠른 도움을 준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전에 킴이 언지를 준 것도 있고 아마도 킴이 신공화국의 높으신 분과 지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드라마 만달로리안에서 해적왕 고리안 샤드라는 악명 높은 해적이 행성 네바로를 습격했을 때에는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쁘다며 위협을 외면한 신공화국 정부가 마찬가지로 가맹국이 아닌 에데틴에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구공화국 조폐국 행성을 다른 침략자들보다 빨리 확보하기 위함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네바로의 전례로 신공화국 군부 상층부가 무언가를 깨달은 결과였을까요? 뭐가 어떻게 되었건 신공화국의 재빠른 대처로 조드는 그가 추구해온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에데틴의 밤하늘 위로 불덩이가 되어 추락하는 해적선을 바라보는 조드의 표정엔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망연자실함, 절망감 이외에도 은하계에는 아직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어딘가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인상도 보였습니다. 명품 연기를 선보인 주드로의 조드가 향후 다른 작품들에도 얼굴을 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위험이 일단락되자 스켈레톤 크루는 그제서야 불시착한 오닉스 신더로 달려가 KB의 생사를 확인하는데 천만다행으로 KB는 추락에서 살아남았고 스켈레톤 크루는 차갑고 단단한 크레딧 더미 위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되찾은 집의 하늘 위로 희망을 상징하는 CR-90 우주선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 이야기의 막이 내려집니다. 엔딩 크레딧에서 마치 스켈레톤 크루의 이야기가 윈이 읽던 동화의 한 챕터가 된 것 같은 연출까지 보여주어서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스켈레톤 크루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백캐스트를 통해서 후일담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